안녕하십니까. 진교의 촛불 3.4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에 우리 강서구 보궐선거 윤석열과 그 일당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세가 거기에 잔뜩 모여서 그렇지. 시작된 지난주 촛불 장면을 잠깐 좀 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목은 몰아치자 탄핵의 폭풍. 강서구에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렇게 이제 그날이 이렇게 여전히 저렇게 생기가 팍팍 돌잖아. 네. 공식 심판이 시작했다. 네. 이 선언이죠 우리가. 멋있잖아요. 저 여자분 기세가 와, 대단하세요. 야, 저 나중에 그리는데 도움이 되겠다. 네. 그리고 이분들은 극단 경험과 상상분들이 딱 모여서 저기 앉아 계신 모습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유성 감독이죠. 그리고 행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에서 탄핵 신호탄이 올랐다. 탄핵 폭풍으로 몰아쳐가자. 이렇게 해서 행진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막 가슴이 한쪽 가슴이 팍 시원하게 터지는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강서구 보궐선거가 사람들을 굉장히 속 시원하게 해줬다. 그럼. 그래서 그 기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월요일 날 지금 이제 부산에서 시작한 천주교 정의권 전국 사제단의 시국 기도회가 이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 서울에서 열린 장면도 잠깐 좀 훑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경찰이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인도의 수녀님들이 자리를 딱 잡고 그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날 저희들이 느낀 건 수녀님들의 파워, 여성 수도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시는데 엄청나요. 그래서 참 그러는 이제 그 이후에 도로가 열려서 신부님들 이렇게 입장을 해주셨고요. 이날의 집전은 함세훈 신부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외 6월 항쟁 때 네. 그 1987년이죠. 네네. 6월 항쟁 때 명동성당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 이제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 계실 때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그 경찰이 만약 명동성당에 침입하려면 먼저 수녀님들, 그 다음에 신부님들, 그 다음에 나를 밟고 넘어가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그랬어요. 맞아요. 그 결국은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끈 6.29 항복선언으로 이끌어낸 그렇죠. 네. 그런 경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녀님들이 가세를 하시면 굉장히 청정해져요. 그리고 그렇죠. 느낌 자체가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 분들이시고 네. 이날 10월 16일이 또 어떤 날이냐면 부마항쟁 기념일이에요. 그러네. 네.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하셨고요. 끝까지 우리 저항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노래와 악기 연주하는 팀들이 대단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부님들의 풍물패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국 기도회 천주교 사제단의 이제 시즌 2 아닙니까? 시즌 1에서는 퇴진을 걸었고 이번에는 탄핵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정식으로 건 곳은 촛불행동과 그리고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이 두 곳이 탄핵을 정면으로 이렇게 걸었습니다. 탄핵을 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상태를 지속시키면은 국민적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그래서 더 심해지기 전에 이걸 막지 않으면 그제서야 이제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 혹시 뒤늦을 수 있다. 이런 기조가 사제단 안에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저 누군가? 이게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나왔어. 무슨 경처럼? 이야, 누굽니까? 진짜 사진을 나 잘 잘 본 것 같은데. 정중앙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저 그림을 그릴 때 저 입모양을 보세요. 약간 드라큘라 스타일이야. 그림 그릴 때는 저렇게 그려 원래. 나도 모르게 저러잖아. 늘 온화한데 오직 그림 그릴 때만 눈이 날카로워지고 입모양은 딱 저렇게. 모든 기운을 집중시켜서 하는 거죠. 정말 청기누설했다. 근데 굉장히 나는 아름답게 보여요. 저 그럼. 모습이. 야, 고마워. 진짜 집중하니까. 이 뭔가 이게 아우라가 쫙. 저분의 이름은 저렇게 안 박재동이라고 합니다. 안 나오니까.
정말 대단해요. 예. 그리고 조진승 수녀님 이분이 정말 엄청난 이 홍을 얻었는데요. 굉장히 셌습니다. 지금 좀 봐봐. 이따 이제 듣겠는데 하여튼 말씀하세요. 나는 뭘 보냐면 지금 오염된 바다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우려하는 월요 시국 기도회거든. 전체 제목을. 그러니까 시즌 2의 전체를 그렇게 잡고 그렇게 했죠. 예. 그걸 이제 주님의 궤적을 들고 앞장서란데 이 시즌 2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탄핵 얘기를 막 사람들은 신부님, 수녀님들이 다 피켓을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제목을 보세요. 오염된 바다 흔들리는 민주주의. 얼마나 소프트해. 그래서 정말 있게. 품위가 있잖아.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맞아 할 수 있게 전체 제목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사제단의 이런 그때 나오는 성명서들도 굉장히 품격이 높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수도자들이 아닌 못 쓸 바로 그런 그겁니다. 내용들을 많이 갖고 네. 있는데 이런 표현 하나라든가 요 수위 조절 아니면 시점 포착 이런 데에서 때를 아시는 분들 같아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굉장한 고민을 거치고 내부 토론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여기 탄핵 이런 거 안 쓰고 탄핵 피켓으로 하잖아. 각자들이 그렇죠. 들게. 네, 네. 그래서 이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맞아요. 또 한편 이제 우리 수녀님들 또 세게 말씀하실 때는 진짜 세잖아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세게 그건 했습니다. 뭐 그런데 이게 딴 사람들 입에서 나오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수도자들 입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나오면 겁니다. 예.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수도자들이 진정성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비언표적 힘이라고 하는 그 그렇죠. 힘이 보태지거든. 그렇죠. 전인격적 발언 네. 같으로 들리는 존재 거죠. 자체가 발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저 그럼. 그렇죠. 듣던 얘기. 내가 네. 그것을 그대로 워낙 인상 깊게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수녀님 말씀이 음. 남자들은 한번 칼을 빼면 무쪽이라도 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칼을 한번 빼면 저의 심장을 바로 꿰뚫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 셋이 하면 감동. 우리 셋이 하면 큰일 나는 거지. 내가 만화를 그리면은 신부님들이 달달달달달 때리고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박수를 받았는데 야 그게 수녀님이 저런 말을 팍 하니까 네. 너무너무 멋져. 뭘 할 수도 없고. 네, 단호하고 그래서 우리 여성 수도자들 그냥 그렇게 쉽게 보지 마라. 그럼. 우린 단호하게 움직인다. 끝까지 저항한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이제 사제단은 그렇게 표명을 했어요. 이렇게 무도하고 폭정을 매일 저지르는 이런 정권을 물리치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저분들은 흔들림이 없으시죠. 그리고 그리고 정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서 수녀님의 저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 수녀님이 또 되게 명랑하셔가지고 네. 나는 왜 이리 인기가 있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다음에 신부님이 마이크를 들었는데 이제 마이크를 들어 이게 입에서 조금 떨어지면 딱 뭐라 그래서 딱 대게 하시고 아주 위험이 있어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녀님의 발언을 짧은 동영상으로 촛불행동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사제들이 앞서고 수도자들과 교우들이 따르며 함께하는 연대는 악마 정권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남자가 칼을 빼들었으면 무라도 베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수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칼을 뽑았으면 허접하게 무 따위를 베는 일은 없습니다. 적의 심장을 꿰뚫을 때까지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길 위에 선 우리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벤 유디처럼 이 정권의 악행을 멈추게 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중간에 지치지 않게 서로 격려하며 우리 끝까지 갑시다. 참 유디트서는 그 개신교에는 없는 그렇죠. 로만 카톨릭에서 쓰는 외경 건데, 5개 중에 하나죠. 네, 유디트라는 장군이 여자. 히브리인들이 이제 포로가 거의 이제 이 수세에 몰렸을 때 그때 유디트 목을 벤
바로 그 얘기를 여기 동원해서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성서의 전거로 주장한 것도 사실은 뭐 만만치 않게 매서운 얘기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베겠다, 찌르겠다. 그래서 야, 저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분들이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난리가 날 수 있는데 여성 수도자들의 그 단호한 결심과 의지 이건 누가 꺾을 수 있겠는가? 촛불행동에도 수녀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렇지. 꾸준히 늘 그러시죠. 매번 빠지지 않고 오셔서 처음에는 행진이 있는데 저 멀리에서 서서 계셨다가 합류를 했습니다. 서서 계시는 모습도 사진이 있어요. 참 인상적이었지. 그렇죠. 조용히 네. 계시는데 이거 들고 네. 그리고 손현웅 신부님이 이제 사제단의 지금 비대위원장이세요. 저분이 또 대단한 유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이제 이 모인 신도들과 시민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문을 했냐면 주문을 외우시라고. 탄핵 어디든지 오가면서 그 주문을 외우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할 때는 소리는 내지 마시고 괜히 봉변당하니까 속으로만 하십시오. 근데 그 주문이 또 이 탄핵 집행할 때 나오는 주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뜻이죠? 파면한다. 주문은 이제 판결의 주문. 결정적인 네. 핵심 그렇죠. 문장이다. 그래서 이 주문이 세 가지로 쓰였어요. 사실은 그 모임분들한테 주문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탄핵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주문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 다음에 외워서 하는 기도의 의미로서의 주문을 썼고, 그래서 굉장히 유머가 풍부한 그런 어법입니다. 전주에서도 하신 네. 그분 맞습니다. 네. 그분도 계속 그렇죠. 심판 이렇게 하고 다니라 그랬잖아. 그렇죠. 네. 욕하고 다니라고. 자, 이래서 이제 토요일과 월요일에 있었던 촛불행동의 집회와 그리고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시국기도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아주 중대한 국제적인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극입니다. 국제사회 전체가 우려하고 있고 이것을 한국 언론을 비롯해서 서방 언론이 보도하는 자세는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참극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될 건가?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에서도 전쟁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마디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점령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것과 요단강 서안 지구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쫓겨나서 그래서 미국의 원주민들 보호구역처럼 가두어졌는데 콘크리트 장벽으로 가뒀어요. 그러니까는 거대한 수용소처럼 됐고 그 크기는 세종시 정도인데 세종시가 뭐 많아봐야 50만도 넘지 못할 텐데 그 인구가 정확히 뭐라 할지 220만 그 정도 된다 그랬죠. 네. 그 뭐 거기 이제 물과 전기도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세권도 없는 자치정부가 있는 거죠. 그 말로는 자치정부로 돼 있는데 사실은 모든 건 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국가를 인정하라라고 요구하는 게 이제 하마스 무장 세력이죠. 그러니까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마스가 사회복지 정책을 펼쳐요. 따로. 그래서 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아랍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 정책을 펴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빈곤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무장 세력이다, 테러리스트다 이런 서방의 규정이 있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다른 의미의 존재가 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RA도 그랬고.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또 너무 과도한 쪽만 그렇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양쪽을 다 얘기할 때 정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겨레를 비롯해서 조중동 모두 한국의 언론들은 다 이제 어제 있었던 가자 병원의 폭탄 공습 500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 바이든이 이슬람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방문을 하고 주변 요르단부터 아랍 국가를 돌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데 이게 취소했어요. 근데 저기서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냐를 안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안 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 말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참사죠.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뭐죠? 팔레스타인's say 주장에 따르면 수백 명이 병원에서 폭격으로 사망을 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서로가 누가 했냐 하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알자지라 방송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이슬람 방송이니까는.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이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에 대해서 이 중동 지역 전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 요르단에서도 대대적인 데모가 시위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르단에 가기가 어려워진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 문제를 만평을 그린 그 만평과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식의 만평을 그린지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제단 시국기도에 서 있었던 장엄한 한 화백이 그린 그 사람이 그린 건가? 네, 뭐 이제 웃을 수는 없는데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그렇죠. 예. 진짜.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엄마, 아빠는 하고서는 맨 밑에 보면 오지 않는단다. 근데 저 보면은 팔레스타인 병원에서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게 병원 폭격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린 거예요. 몰랐잖아요, 그렇지, 그죠? 몰랐어요. 근데 이게 거의 예언자적으로 저기 그려진 그런 만화입니다. 얘들 이 할머니와 이 손녀까지도 사라졌을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거죠. 이제는 너무 큰 참상이에요. 진짜 네. 전쟁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 전쟁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언행은 정치의 세계, 특히 국제 정치의 세계나 여기에서는 금기로 만들고 그건 거의 범죄화해야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버리지 말아야 되죠. 절대로 하면 안 돼.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한쪽에서는 계속 죽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가만히 있으라 그럴 수도 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마스의 이와 같은 행위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도 어려운 그러나 동시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은 남아있지만 근데 그걸 비교해 보면은 현재 서로의 피해의 양상은 거의 95대 5 정도의 압도적인 그러한 피해 양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194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그런 희생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잘 역사를 잘 보고 규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언제 한번 따로 팔레스타인 특집을 좀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 폭격인데 저게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저게 뭐냐면은 이슬람 우산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저게 그 밑에 설명을 좀 보니까는 모스크 사원 모습이래요. 저게. 그래서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이 자기들을 보호해주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다. 사원도 공격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준다 그래요. 사원이구나. 네. 그리고 가자 지구 거기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매달려 있네. 발 뛰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뭐. 발 뛰면 다 떨어지는 거죠. 저 외국의 만평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평을 그린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것이 만평가들이 해야 될 기본이에요. 그 사건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 구조 전체를 구조를 보여준다. 그것이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거고 그것이 딱 남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다 했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좀 서정적인 그 감정을 넣어서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같이 공감을 유도하는 건데 이렇게 그리는 것들이 우선 아주 감명하고 훌륭한 거죠. 기본이죠. 그리고 보면은 저 다 이제 외국 만평들인데 그걸 자신의 문제처럼 그려내요. 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참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이스라엘 편에도 이게 네. 걸작이야. CNN과 BBC가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쪽의 피해는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아까 이제 하마스의 문제 또 이스라엘의 문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에 이게 서로의 상호 원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봐야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평가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한쪽은 안 보여주는 거죠. 이거 정말 걸작이에요. 진짜 딱 보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블 스탠다드 그걸 얘기하는 이중 거죠. 기준이라는 네. 거는 위선이고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실이라는 거는 그렇게 파편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약간 종합적이고 총체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진실이 드러나는데 지금 BBC, CNN으로 대표되는 서방 언론이 이슬람 문제나 팔레스타인 문제를 보도할 때 갖고 있는 이중 기전, 뭔가 위선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네. 사실 아까 저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이제 나오겠죠, 네, 얘기가. 그 얘기를. 에드워드 사이드의 책 중에서 아주 작지만 Covering 유명한 Islam. 책이 그렇지 커버링 이슬람이라고 이슬람이거든. 있습니다. 커버링은 이때 취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래서, 보도하고 알리느냐. 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 문제를 최초로 그렇죠. 본격 제기한 거예요. 네. 커버링 이슬람이라는 책을 네. 통해서.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최근에는요. 이슬람 리포팅 보도 취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언론학계에서 서구 언론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네. 책 이래로.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가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편견, 선입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걸 갖고 굉장히 논의가 많은데 지금같이 첨예한 상황이 될수록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영국 BBC 같은 데가 사실은 여기 BBC도 같은 걸로 다뤄주고 있지만 BBC 같은 데 웬만한 데를 테러리스트 용어 안 써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영국 정부로부터 비난받고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를 안 써. 그냥 서술만 한다. 그리고 남들이 테러리스트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쓰지만 우리가 테러리스트를 규정하지 않는다. 이런 굉장히 훌륭한 보도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그런데 그 자체를- BBC 자체도 네. 저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이제 영국이 과거에 제국지 체제에서 중동 지역을 식민지화 시켰던 그런 유산이 그대로 작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은 그냥 테러 집단이야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노암 촘스키도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노암 촘스키 저작 가운데에 그 여러 분과 같이 해서 쓴 책에 Manufacturing Consent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그 책은 동의를 언론- 제조해낸다. 그렇죠. 동의를 제조해서 편견과 선입관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하는 그렇죠. 이 정치 경제적인 시스템의 문제부터 국제적 제1위까지 저게 말하자면 Manufacturing the Consent라고 해서 이걸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아주 글로벌 컨센트로 압도적인 문화의 그렇죠. 힘과 언론의 힘으로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지만은 더블 스탠다드라는 것, 이중 기준. 여기에는 이걸 적용하고 여기엔 딴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의적인 기준이 마치 무슨 보편적인 것처럼. 이래서 희생자는 끊임없이 희생당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리고 또 조금 눈여겨보면 아기가 우는 것만 일종만 비추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네.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네요. 공감을 감정까지 여기다 완전히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 못 봤네. 그건 못 봤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야, 그것이 다르네.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의 감정도 제작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도 스스로. 제작해서 그걸 이제 확산시키는 감정의 어떤 공유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판단을 정확히 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게 거죠. 한번 탁 돼버리면 바꾸기 어려워요. 역시 또 이 만편을 그리는 분의 눈은 정말 또 다르네요. 달라요. 그죠? 자, 이것도 있습니다. 가자지구가 이렇게 콘크리트 장벽과 철책으로 해서 가두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평화로운 것 같지만 발에는 포탄이 묶여 있습니다. 포탄인지 아니면 철덩어리인지 발에 그렇죠? 발에 묶여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노예적인 처지에 있다는 걸 저 폭로한. 가자 지구가 옛날 베를린 장벽보다 훨씬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저게 한 6m 정도로 쭉 가고 저게 한 200개도 넘는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중 장벽이에요. 그래서 그 가자에 사는 220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네. 들어가서 일을 하고 저녁 때는 퇴근해요. 이제 이스라엘 가서 허드렛 일들 다 해주는 거죠. 돌봄 노동 같은 거 제공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모욕감을 많이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 국제인권운동에서 보면은 가자가 이제 거대한 감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의 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아주 오래됐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한다고 했는데 가자 지구가 있고 서한 지역이 있잖아요. 예. 이 양쪽을 오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 친인척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스라엘군에게 돌팔매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총으로 대응을 해버리는 이런 비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스라엘 다윗의 별 이게 사실은 유태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종교적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이빨을 달고 그 도리어. 근데 저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의 별이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팔레스타인처럼 제국에 둘러싸여서 소수민족으로 고통을 받고 끌려가고 유배당하고 그랬을 때 그들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낸 그런 인물로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그렇죠.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희망의 별이었는데 그 희망의 별이 저렇게 한때는 홀로코스트로 해서 낙인이 찍혀서 희생당하는 걸로 됐다가 지금은 도리어 저걸 앞세워서 팔레스타인들을 비참한 처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사회와 아랍 진영이 보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같이 서 있죠. 이스라엘의 건립 과정과 지금까지의 지탱은 미국이 전 세계 가장 많은 돈을 붓는 나라입니다. 군사부터 경제 이르기까지. 그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은 이스라엘이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국가 건설인데 그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그 블레이밍 더 빅팀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저작이 있습니다. 노암 첨스키와 그다음에 일란 파페라는 분이 같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쓴 거네. 참 이거는 에드워드 사이드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블레이밍 더 빅팀이라고 해서 희생을 당한 사람을 도리어 비난하는 이런 구조가 아까 우리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테러 분자들이라고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한일 투쟁했을 때에 공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일본 제국주의 세력 그와 비슷한 구조가 저기 있다는 거 잠깐 살펴보겠는데 이 가자 지구가 어디인지 이제 요새 조금 알려지긴 했지만 잘 모르죠. 저기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인데 지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지중해변 바다변의 맨 네. 밑에 보면 가자 스트립이라고 돼 있는 가자 스트립이 되어 있는 곳 그리고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르단강 옆에 이제 저쪽에 오른쪽에 보면 요르단강 이렇게 사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에 서쪽을 웨스트 뱅크 서한 지역이라고 그러죠. 뱅크는 은행이 아니고 강이 흐르는 뚝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가자 스트립, 가자 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길게 늘어져 있으니까 띠처럼. 스트립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저 얘기를 하면서 왜 이집트 얘기가 나오지라고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데 그게 이집트가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 원래 이 가자 지구는 1967년에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 이집트하고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뺏은 거죠. 그때 저 지역이 이집트 땅이었는데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점령 지역으로 점령 상태로 피점령 상태로 놓아두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전체가 다 이렇게 그 콘크리트 장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큰 문이 있고 남쪽에 문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집트로 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니네 피난 가라. 그 저 문을 열었어요. 그렇죠. 저 문을 열어서 니네 이집트로 가라. 여기 있지 마. 그럼 죽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마스를 멸절시키겠다 이런 전략인데 당연히 민간인 피해는 막 심해지는 거죠. 저기 이제 세모로 파란색 세모 네. 라파 크로스이라는 데를 여는 거야. 네. 그걸 열어서 이제 자. 근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1917년부터 지금까지의 변화예요. 1917년부터
1917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지배 체제가 오스만 터키였기 때문에 오스만 터키에 저항하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의 독립 투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영토와 인구가 저렇게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 노란색이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노란색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왼쪽에 가자지구, 오른쪽에 요단강 서안 지역. 딱 이 두 개. 그러니까 강원도의 속초와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인천 앞바다 바로 근처에 있는 작은 지역 이런 것만 딱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그러네. 간전기 그러니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오스만 터키에서 동유럽에 살던 유태인들 사이에서 시오니즘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들을 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땅을 사죠. 그래서 점점 땅을 사서 같이 평화공존 비슷하게 가다가 점점 이제 이스라엘 이주민들이 많아지고 특히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미국, 영국 뭐 이쪽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그 막지 못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지 못한 죄책감하고 누가 봐도 뭐 600만이 멸절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쪽 땅을 영국이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영국이 사실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쪽에 다 약속을 그렇지, 하죠. 양쪽에 다 약속을 하지. 팔레스타인한테도 독립국가, 너희들이 우리의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 협조를 하면 독립국가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유태인들도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중 약속을 그러니까 하고 결국 저게 영국 네. 제국주의의 산물인데 그렇죠. 그 영국을 대체해서 미국이 그렇죠.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편들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고 그러나 약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엄청나게 얽히고 설키게 된 거죠. 결국 네. 다 해법은 지금으로 보면은 두 개의 국가, 두 가의 그렇죠. 국가인데 그걸 또 뭐 피에로 쪽에서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그 내부 정파에 따라서 두 개 국가가 웬 말이냐 하는 사람들서부터 이제 네. 어쩔 피에로는 수 이제 없이 반대를 다- 했다가 나중에 자치정부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 정도로 그러면서 가죠. 또 자치정부로 간 것이 명확한 한계를 보이니까 그다음에는 뭐 이 피에로 정부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고 소멸돼 버린 그렇죠. 그런 과정이고 자치정부를 경험해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수용소 정부인데 수용소 관리소가 돼 버린 거예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그러니까는 그 결정적인 자치정부가 가지는 결정적인 그 뭐 흠결이랄까 문제점이 어떤 거예요?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저희 인정받지 못하고 조세권도 없고 외교권도 군대와 없고. 경찰도 없고 외교권도 없고 야, 그럼 그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자치정부를 할 점령 수가 상태예요. 점령 상태를 관리하는 관리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현재 자치정부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1916년에 영국과 프랑스의 사이코스 피코 협정, 비밀 협정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1차 대전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 대한 이 지배 재편 전략이 비밀스럽게 만들어져서 여기는 프랑스가 가죠. 여기는 영국이 가죠. 1905년에 일본과 미국이 필리핀은 미국, 조선은 일본, 그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의 중동 지역의 재편 전략. 그래서 보시면은 중동 지역의 경계선이 자치로 똑바로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든 경계선이에요. 이러면서 나중에 아랍의 여러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저 지역을 지배했던 것은 오스만 터키, 이슬람 제국이었죠. 근데 오스만 터키가 무너지면서 아랍, 베두인 이런 아랍 부족들의 부족민족주의가 등장을 해서 독립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영국이 우리가 지원해줄게. 해봐. 이게 사실은 목적은 오스만 터키를 해체시키고 그 지역을 영국이 식민지로 얻기 위한 그런 거죠. 미국이 과거에 1898년에 쿠바,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을 때도 그랬어요.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는데 독립투쟁을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미국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그런 제국주의의 구조적인 관성이 그대로 관철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나 좀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 아시죠? 아랍의 로렌스 이 유명한 피터 오툴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피터 오툴과 우리 박지동 화백과 관계가 있다 그러던데. 내 친구 중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라는 영화를 만든
배용균 감독이 있어요. 네. 근데 나를 이렇게 캐스팅 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대학교 1학년 때 영화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는 거야. 나는 만화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나보고 그 배우 중에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네. 내가 사실 속으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좋아했는데 그 피터 오툴이 되게 있어 보였어. 품격이 있어 보였어. 피터 오툴을 좋아한다고 그랬어. 근데 피터 오툴이 나중에 그 나이가 들어서 트로이라는 영화에서 등장을 하죠. 이 품격이 있는 그런. 품격 아주 뭐 쩔어. 근데 저 때는 젊을 때였는데 눈빛이 굉장히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배우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죠. 근데 저 영화는 아라베 로렌스의 지혜의 일곱 기둥이라는 책을 근거로 자서전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영국군 장교예요. 이집트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막에서 베두인 부족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사정을 함께 공유하고 코란까지 줄줄 외우는 사람이니까 이 아랍 전문가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영웅이 돼서 독립투쟁에 나서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국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식민 정책을 위한 술책에 기만당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저항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튼 이때 이 아라베 로렌스는 바로 그 시기에 사이코스 피코가 1916년이고 이 사태는 1918년입니다. 고사 17년에 발포 선언이 있지. 바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발포 선언이 팔레스타인 있었고 독립국가 만들어지겠다. 네, 양쪽에다 다. 근데 희한한 게 있잖아. 그 발포 선언에 보면 팔레스타인한테 내셔널 홈을 주겠다 그래. 홈. 내셔널 스테이트란 말을 안 써요. 홈이라고 썼어요? 그럼. 그 보장한 게 홈이야. 참. 그리고 팔레스타인 영역 안에 사는 유태인들의 모든 권리 다 보장해주고 뭐 이런 또 마찬가지로 거꾸로도 이스라엘 안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권리 보장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여건 그 표현이 기가 막히더라니까. 내셔널 스테이트가 아니라 내셔널 홈이라 그래갖고 약속 어겼다고 항의 받을 때 뭔 소리 하냐. 내셔널 홈이라고 그랬지. 스테이트 아니라. 그 야가 빠진 거지. 그러니까 제국주의라는 게. 제국주의 논리가 전적으로 해서 기만하는 거죠. 그렇지.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런 사태는 제국주의의 유산이고 그들의 책임이 먼저 거론돼야 하는데 책임 있는 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고통을 받는 거는 약소민족인 팔레스타인 이런 현실. 그래서 가자 지구가 저렇게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아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두 개 국가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이 외교적인 관계로 성립이 되는 그래서 평화를 도모하는 외교적인 해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외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외교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 해법을 얘기하라 그러면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런 외교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가 없는 국제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주변 국가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아랍 진영과 그다음에 서방 진영 이 사이에 이 타결을 통해서 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무슨 꼴이 되느냐면 1919년 그렇게 해서 이 파리 강화 회의가 있잖아요. 2차 대전 끝나고서.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보내잖아요. 김기식 선생이 하고. 근데 우리가 국가 독립 이걸 위한 민족 단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그 꼴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잠깐 좀 알려드리는 의미로 노암 촘스키가 Fateful Triangle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세 관계를 설명한 책인데 굉장히 잘 써진 책입니다. 여기 이제 미국의 군수 산업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군사 기지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을 희생시켰는가. 미국에 다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책임론을 거론하는 건데 이분이죠. 근데 이분이요. 지금 최근에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선지자로 보여. 우리도 90이 수도자고 저렇게 수도자의 선지자로 보여. 참 대단하시죠? 네. 근데 놀라운 건 저분이 지금도 계속 강연하고 저게 유튜브에서 대화하고 강연한 장면을 찍은 거예요. 지금도 저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일란 파페라는 분이 영국에서 지금 역사학 교수로 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굉장히 논쟁적인 책이 있는데
이게 바로 ethnic cleansing of Palestine이라고 해서 인종 청소라는 거잖아요. ethnic cleansing이라는 게. 근데 몰랐는데 제가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어요. 팔레스타인 비극사라고 절판됐습니다. 다시 저 책이 나와서 좀 이 현실을 알게 해주면 좋은데 저걸 쓴 분이 바로 일란 파페라는 분이에요. 근데 유태인이다. 유태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그냥 유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태생의 유태인이에요. 에드워드 사이드가 쓴 The Question of Palestine라는 책은 1972년도인가에 이게 나왔는데 에드워드 사이드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영국 콜롬비아 대학 교수로 지낸 영문학자죠. 저 책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모았고 우리한테는 오리엔탈리즘 문화가치 국제로 알려진 분이죠. 이분이 바로 The Question of Palestine에서 최초로 저 시기에 2개 국가론을 주장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 정도로 하고요. 팔레스타인 문제는 일단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한 말씀 해주시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팔레스타인 문제나 이런 걸 보면 역시 과거 제국주의 유산들이 이제 청산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곳곳에서 이거를 극복할 힘은 사실 세계 정부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민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저런 팔레스타인 분쟁 뿌리 깊은 분쟁이고 그 위에 얽히고 설키고 잘못 오류와 뭐 이런 게 중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해법이 마땅치가 않고 어느 쪽을 다 얘기하기 쉽지가 않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평화적으로 풀려면 세계 정부 내지는 세계 글로벌 시민사회의 집단지성에 의해서 글로벌 시민의회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전에는 지금 이 제국주의 극복을 이제 다극 체제로 극복하자. 과거 제국주의 시절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다극화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 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기 전에는 전쟁과 분쟁은 불가피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통 가장 취약한 사람만 그렇죠. 뒤집어 쓰게 돼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여간 이 전쟁과 분쟁을 부추기는 자들에게 화 있으라. 네. 또 예, 저렇게 이스라엘이 지독하게 하는 데는 무슨 공포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팔레스타인을 저렇게까지 억압하고 비인간적으로 이런 이제 하마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전쟁 비슷한 것까지 일으키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우리가 한 인류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두 개의 자치 확실한 국가가 서는 게 옳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같이 저런 뭐 자치 정부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어가지고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거고 계속 저런 일들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확실한 정부가 서기를 바라고 그것을 기원하고 또는 부추기고 돕는 국제사회 양심들 그래서 그 세계 시민운동을 일으켜서 두 정부를 인정하라 하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당장 국리 현안이 워낙에 급하다 보면 저와 같은 국제사회에서 함께 뜻을 모으고 진상을 파악하고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일을 소홀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 이제 강노현 촛불 고문께서도 이제 인권운동의 국제적인 그런 활동도 많이 해오셨는데 그 보면 좀 경이롭잖아요. 자기 내부의 문제가 아닌 건데도 적극적으로 세계 시민으로 참여하는 그런 운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길에 눈을 뜨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양심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기여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제기를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을 거 짚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인류 사회에 누군가는 희생당하지 않는 거죠. 이걸 잘못하면은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권이 이걸 또 이용을 해서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를 고조하는 데 써먹는 이런 야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 참상을 보면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가 그대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것이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한반도에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준칙이 현실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평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박지동 관장이 네, 이제 이 정권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건데 이 보면은 특수활동비 해놓고는 영수증을 다 내놓으라고 법원이 명령을 했는데 까맣게 지워버렸죠. 뉴스타파가 저걸 다 읽어냈어요. 그러니까. 아 대단해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된 거죠. 네. 저 그림은 있는 걸 그대로 그린 겁니다. 윤석열이 딱 저런 멘트를 정확하게 한 그대로 내가 그렇게 쓴 했죠. 거거든요. 네, 맞아요. 손에 자기 그렇게 놓고 자기가 쓴 거는 안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세금 도둑이죠. 그러니까 국민 혈세를 자기들이 흥청망청 쓰는 이런 정권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 정권이란 도둑인데 도둑은 잡아야죠. 야, 이건 또 참. 야, 이건 이거 진짜 히트네. 저 집도 뽑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뽑아. 아니 지금 말이에요. 어저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그렇죠. 흥미롭고 좋은데 그 뉴스토마토에서 14일, 15일 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 지지도가 드디어 29.2%로 그렇죠. 30%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부정평가가 65.8%, 66%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던 66%.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선이 나오는 예. 거죠. 네. 그리고 특히 희망적인 것은 중도층의 부정평가가 69.4%. 이야, 와. 진보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8.7%가 부정평가하는 것이고 심지어 보수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스스로 정체성을 보수라고 보는 사람도 65.1%가 네. 부정평가에 가담한 거거든요. 확 이 정도면 네. 이제는 심판은 끝났다. 지금 네. 저 흔들리잖아요. 저거 네. 지금 핀셋으로 뽑아줘야 거죠. 되잖아. 저게 이제 탄핵병원이죠. 임플란트는 해주는 거죠. 임플란트는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확인됐어요. 심판의 그렇죠.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네, 맞습니다. 이거. 그리고 저건 참 그만 내려오라. 저 아래가 유승민, 부터 이준석, 뭐 그다음에 안철수, 누구고, 그다음은 뭐. 안철수 보이고, 저 끝에 한동훈인가? 아니지 한동훈이란다. 저 시장, 서울시장. 오세훈. 뒤에 이제 마지막에 한동훈이가 기웃기웃하고. 그러네, 그죠? 기웃, 오세훈이었구나, 오세훈인데요. 기웃 한동훈. 야, 근데 저 만화가 아주 놀라운 게 뭐냐면 오른쪽에 스파이더맨이 그러니까. 쟤 뭐지? 저런 애 못 봤는데. 근데 아직도 붙어 있잖아. 이제 스파이더맨으로 이 지금 인정을 해야 되나 하고 지금. 참. 아니 근데 나는 저걸 보는 순간 김기현이 아니라 윤석열로 생각했어요. 그자가 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래서 속으로는 니도 막 그만 내려와라. 저 안간힘을 쓰는데 그럴 거 없다. 그리고 이미 여론조사도 이렇게까지. 지금 뭐 취임하고 1년 반이 지나도록 그렇죠. 40% 한번 제대로 못 들어보고 30%대 묶였다가 지금 떨어진 거니까 이거 뭐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진 거죠. 그렇죠. 결론은 국민이 이미 결심했다.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 결론에 의해서 행동할 것이다라는 것만 남아 있는 거죠. 정치권도 이러한 민심을 담아서 보다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입장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항쟁 윤석열 탄핵 전국 집중 촛불해서 많이들 알려주시고요. 저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모이면 그만큼 아까 이제 뭐 굉장히 높은 수치로 비토 전선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비토 전선을 명백하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왔습니다. 10월 21일 전국 집중 1주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강속에서 올린 탄핵 신호탄
탄핵 폭풍으로 만들어서 전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저희들이 믿고요.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행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앞에 행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또 가셔야 되니까는 그래서 하실 분은 하시고 또 2차 행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기세로 함께 합니다. 촛불행동에 회원으로 가입도 해주시고요. 또 이 행사를 위해서도 함께 좀 재정적으로 여러분이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희 믿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 집결 총궐기 이날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이 10월 20일을 위한 연설이 있은 그 대목 잠깐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전국 집중 총집결의 날 10월 21일이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범국민 항쟁의 본때를 보여줍시다. 윤석열 탄핵의 위력을 보여줍시다. 해내실 수 있지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필히 어떻게든 해낼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서울로 몰려들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탄핵의 기폭제를 만들어 냅시다. 2023년 10월 21일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출렁을 것입니다. 민심의 바다가 경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총 집결하자. 이제는 한계이다. 우리 다음 주 10월 21일 멋지게 총집결합시다. 다 함께 뜨거운 함성을 외칩시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또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게 그 방송을 하면서 뭐 부족한 점도 많고 그런데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한 방송이 거의 3천 조회를 그래서 더 책임감이 커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들 알려주시고요. 더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했던 것 가운데 마무리 부분에 10월 20일 총집결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 같이 좀 함께 보겠습니다. 촛불로 국민의 바다를 만들면요. 배를 뒤집힐 힘이 생겨요. 2016년 늦가을 불과 6차례 100만 이상의 국민이 모이자 그 당시에 탄탄한 탄핵 저지선을 갖고 있었던 새누리당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12월 9일 날 탄핵 소추 결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60여 명이 탄핵에 찬성을 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촛불 시민들, 촛불 파도 타기 했잖아. 그 바다를 만든 거예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오직 촛불로 국민의 바다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또 파도를 만들어서 힘을 보여주면 그러면 탄핵이라는 것도 이제 달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시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 목소리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국면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맞습니다. 힘이 된다. 서울에서 이렇게 매주 토요일 하듯이 여러분들도 작든 크든 그 지방마다 지역마다 모여서 알뜰하게 노력하고 있는 걸 외치고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같이 모입시다. 촛불행동의 촛불대행진
총집결의 날입니다. 전국 집중의 날입니다. 특히 이번에 전국 집중으로서도 1주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 보궐선거 이후의 정세를 봐도 윤석열 정권이 점점 더 궁지에 몰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경기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때 바로 우리의 기세를 함께 집결해서 골기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인 힘, 압도적인 힘을 발휘를 해서 정세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탄핵 발의나 통과라고 하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는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게 달려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파도가 됩시다. 촛불의 바다! 예. 자, 10월 22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10월 21일 모이자! 촛불의 바다로! 고맙습니다.